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제5주차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림 사항으로는 다음 주 제6주차는 10월 7일이면서 첫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10월 7일은 줌으로 9시에 줌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혹시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속하는 거를 또 까먹는 학생이 있을까봐 제일 먼저 이것부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과제 제출 현황 이렇게 돼 있죠. 제출자, 파일 목록들입니다. 이상이 있으면 오픈 카톡이나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화학 결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온 결합의 그 형성 과정, 원리를 설명을 했고, 간단하게 공유 결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 최외곽 전자나 원자가 전자에 대한 용어를 혼용해서 쓰면서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원자들이 결합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그 원자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놓여지는지 그 전자 배치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전자 배치 쪽으로 이 PPT에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자 배치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제출한 과제 중에 한 사람 거 보면 이제 최외곽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위치한다. 이게 다 전자 배치 때문이잖아요. 원자가 전자는 주로 최외곽에 존재하며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이 말은 꼭 최외곽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주로 그렇다는 얘기이지. 항상 그 원자가 전자는 최외곽에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차이점에 대한 걸 이제 여러분이 조사하라고 했는데 그 보조 설명이 이 아랫부분에 있는 거고 오타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몇 가지 원소에 대해서 최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를 써봐라 했는데 보니까 아르곤의 경우, 철의 경우, 크립톤은 똑같네요. 그쵸? 현재는 아르곤하고 철 부분이 여기 철하고 아르곤 부분이 원자가 전자와 최외곽 전자의 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약간 좀 이제 책마다 다르게 설명하기도 하고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명확한 원소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검색해서 하나 이제 찾은 사이트를 알려줄라 그래요. 네이버에서 원자가 전자를 검색을 하면 그 사전이 이제 세 개가 초기 화면에 뜨는데 그 중에 이제 나오는 화학 백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자가 전자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 1번 부분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주기율표의 그 그룹이라는 게 1그룹부터 18그룹까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메인 그룹이 1, 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돼 있어요.
캡처를 할까요? 여기가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찾아서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최외곽 전자의 수하고 원자가 전자의 수하고 똑같은 부분이 이 메인 그룹 중에 이 부분이에요. 주기율표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이금속에서는 여기 최외곽 전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원자가 전자는 3개부터 12개까지 그룹별로 다양하다. 비활성 기체 그 18그룹에 있는 거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조사한 거 보면은 8개도 있고 0개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8개로 일단 설명을 했네요. 그 부분은 조금 각주를 달아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활성 기체는 최외곽 전자가 8개인데 화학 결합을 잘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0개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8개로 보는 경향. 그 최외곽 전자 전체 다가 원자가 전자다. 헬륨은 뭐 2개니까 2개로 보겠죠. 이렇게 보는 경향이 더 우세하다. 예를 들은 것이 제논이 여러 개 있고 아르곤에 HF가 결합된 게 있어요. 근데 이 아르곤에 HF가 결합된 것은 그렇게 그 평이한 조건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말로 애매합니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화합물을 선택하고 아르곤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다른 원자와 결합된 예가 없잖아요. 그냥 아르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립톤의 경우는 한 2개 정도 여기 화합물이 있어요. 제논의 경우는 좀 더 많았죠. 제논의 경우는 좀 많이 있어서 좀 복잡한 화합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톤과 제논은 원자과 전자를 8개로 최대 다 사용한다면 8개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아르곤, 네온, 헬륨, 라돈도 결합하는 예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0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철 얘기가 나왔는데, 철의 경우는 뭐 여기서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 결합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결합하는 개수, 주변의 그 원자들의 개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전이 금속에 해당하는 것들은 D 블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D 블럭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D 블럭들, 연한 색깔, 이것들은 S 오비탈, 최외곽인 S하고 그 안쪽에 있는 D 오비탈의 개수를 전부 다 원자과 전자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아까 이 사전, 그 백과사전에서 첫 번째가 이제 S 2개와 D 하나 해서 3개, 마지막 것이 S 2개와 D 10개에서 12개. 차례대로 이제 D 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그룹에 따라서 3개부터 12개까지를 원자과 전자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전자 배치도 잘 모르는데 좀 헷갈리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 배치를 오늘 좀 어렵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한번 그 책에 있는 그 그림들을 좀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원자가 있다고 할 때 원자의 한가운데 핵이 있다 그랬죠. 핵이 이렇게 굉장히
이 작은 그 부피를 차지하고 무거운 핵이 적당히 양이온을 띠고 있어요. 양성자 수의 개수에 맞게. 그리고 전자가 주변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전자들이 적당히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주변에 적당한 층을 이루면서 여러 층의 전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주양자수 1번이다 얘기를 하고 바로 바깥쪽 그 다음 층을 주양자수 2번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은 3번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하나씩 늘려 나가면서 껍질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1번인 공간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넓지가 않죠.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 1번 껍질에는 전자가 많이 들어가 봐야 2개밖에 못 차요. 그 다음 껍질은 뭐 8개가 찰 수 있고 그 다음은 좀 더 넓으니까 18개가 찰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들이 같은 껍질 하나의 껍질이라고 하더라도 넓어질수록 바깥으로 갈수록 많이 채워진다. 그런 거를 다 이제 그 양자역학으로 풀어서 양자수로 도입해서 이런 상황을 전자배치라고 하는 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이제 어떤 그림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냐 하면 자, 요게 지금 껍질에 해당하는 그 전자들이 놓일 수 있는 공간인데 전자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을 오비탈이라 그래요.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전자 오비탈. 우리말로도 오비탈이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발음대로 하면 오비탈이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한 거는 궤도 함수. 예전에는 궤도라고 했는데 이제 그 현대 그 물리를 도입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궤도 함수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껍질에는 S라는 그 1S, S라는 오비탈이 있고 2번 껍질에는 S하고 P. P는 이제 3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3개의 오비탈. P라는 오비탈이 S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3번 껍질에는 SPD가 있죠. 같은 3번이지만 그 S냐 P냐 D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그 높이가 약간 달라요. 이게 2개 이상의 전자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멀티 일렉트론 이렇게 써 있죠. 하나의 전자면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2개 이상의 전자면은 주 양자수에 따라서 높아지긴 하지만 같은 2번, 같은 3번, 같은 4번이더라도 그 SPD로 표시되는 이제 각 운동량 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더 높아진다. 4번은 그림이 이제 잘려서 못 나타냈지만 S, P, D, F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여기서 보면 1번 껍질에는 S라는 오비탈만 있어요. 2번 껍질에는 S하고 P, 3번 껍질에는 S, P, D, 4번 껍질에는 S, P, D, F. 5번도 이제 F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S, P, D, F만 생각하면 돼요. 6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S라는 거는 오비탈이 1개, P라는 거는 같은 에너지를 가지면서 3개,
D라는 오비탈은 5개, 1, 3, 5, 7, 9 이렇게 홀수로 나가요. 이게 다 이제 자기 양자수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각 운동량 양자수도 여기 해당되네요. F라는 오비탈은 당연히 7개겠죠. 같은 알파벳으로 표시된 주 양자수도 같다 그러면 이 1개, 3개, 5개, 7개의 오비탈들은 에너지가 같아요. 그렇지만 2번에 있는 P와 3번에 있는 P는 아무래도 3번이 훨씬 바깥쪽이니까 에너지가 이쪽이 높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배치를 몇 개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주 양자수 안에도 서로 다른 오비탈이 있어서 S냐, P냐, D냐, F냐 얘기를 하죠. 그 S냐, P냐, D냐, F냐 하는 요 구분들이 이제 그 서브 쉘이라 그래요. 뭐 부껍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서브 쉘에는 S라는 오비탈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스핀 방향을 반대로 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해서 2개를 채울 수 있고, 오비탈 하나마다 전자를 2개 채우니까 P는 3개 오비탈이라서 6개, D는 10개, F는 14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 하나의 그 밑줄로 표시된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예를 들어서 1s에 어떤 방향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또 들어갈 때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채워져요. 이 둘 중에 하나에 밖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2개가 채워지면 더 이상은 채워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S라는 거는 2개밖에 채워질 수 없고, P라는 거는 최대로 6개, D는 10개, F는 14개 채워진다. 근데 이제 채워질 때 어떤 순서대로 채워지느냐, 요것만 알면 거의 전자 배치는 끝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채워지는 그 에너지의 순서를 보면 요렇게 지금 화살표가 만나는 순서대로 채워진다. 여러분이 한번 써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1번은 n이 1이면 s밖에 없고, 2면은 s와 p가 있고, 3이면은 spd, 4면은 spdf 이런 식으로 f까지 있긴 하지만 여기 뭐 6f 이런 거는 실제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는 원자들이 없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줄을 잘 맞춰서 윗줄에는 n이 1, n이 2, 3 이런 식으로 쭉 쓰다 보면 45도 방향으로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제일 낮은 에너지를 가진 오비탈이 1s, 그 다음 낮은 에너지가 2s, 그 다음 낮은 에너지가 2p, 2s, 2p, 그 다음에 3s, 3p, 4s 이런 식으로 만나는 순서대로 점점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 정하기 굉장히 쉽죠.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림으로만 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어느 게 더 높은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2S와 2P가 이렇게 차이 나고 3S와 3P와 3D가 이렇게 커지는데, 그럼 4S와 3D, 5S, 4P, 4D 누가 큰지 이거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고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행히도 이런 식으로 빗금을 쳐서 처음부터 만나는 그 오비탈이 가장 낮은 에너지다. 결론적으로 이런 순서가 되는 거는 주 양자수하고 각 운동량 양자수의
합이 낮으면은 낮은 에너지, 높으면은 높은 에너지예요. SPDF라는 게 결국은 L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몰라도 된다 그러고, 그냥 요 그림은 충분히 SPD를 나열한 다음에 사선으로 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일 낮은 에너지가 뭔가요? 1S죠. 그 다음에 2S, 2P. 순서를 이제 화살표로 쭉 그어가면서 만나는 오비탈들을 쓰면은 3S, 3P. 여기까지는 별로 순서에 역전이 없어요. 주 양자수의 순서대로 같은 값에서는 SPD 순서인데 여기서 이제 3D로 가는 게 아니고 4S가 먼저 채워진다. 첫 번째 주 양자수의 순서가 역전되는 곳이 여기에요. 그쵸? 3P 다음에 3D가 아니라 4S. 그래서 3D 다시 만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4P, OS.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다음번이 4D, OP 등등등등. 에너지의 그 값, 순서가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다. S는 2개까지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S는 2개의 전자, P는 6개의 전자, D는 10개의 전자, F는 14개의 전자가 최대로 채워질 수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 수소 1번부터 차례대로 전자들을 원자 번호 하나 늘려가면서 전자 하나를 늘릴 때 이런 순서대로 전자를 채우면 원자에 대한 전자 배치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세계에서나 그렇지만 약간의 불규칙한 부분이 조금씩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예를 들어서 볼 텐데, 실제로 이 교과서를 보는 것보다 써가면서 설명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 보이는데, 자,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1S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캡처 안 해도 되겠죠? 1S에 하나. 그 1S 오비탈을 만약에 어떤 사각형으로 표시하면 여기 적당한 그 스핀 방향을 가진 전자 하나가 있다. 전자 하나가 늘어나는 헬륨의 경우에는 이제 원자 번호가 2번이라서 전자도 2개가 됩니다. 1S에 2개. 항상 그 하나의 오비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스핀 방향을 반대로 놓이게 돼요. 전자가 지구처럼 자전한다고 하는 모형을 이용해서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위 아니면 아래라고 본다.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이제 1S에는 2개가 다 찼죠. 그 다음 에너지를 보면 2S이기 때문에 2S에 1개.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요. 4번 베릴륨은 1S에 2개, 2S에 2개. 그림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전자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느냐, 뭐 특별한 뭐 새로운 건 아닌데 독일어 아바우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채워나간다는 원리에 채워나가는 원리. 그러니까 그냥 아래에 놓이는 전자 아래 에너지를 가진 낮은 에너지를 가진 오비탈부터 그냥 채워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계속 늘어날수록 이제 탄소는 6번이네요. 그쵸?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1s, 2s. p라는 오비탈은 같은 p지만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p라는 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가 채워진다. 요때 이제 채워지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훈트 규칙이라고 해서 채워지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는 뭐 알 수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제 에너지가 같은 오비탈에 어떤 오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자 하나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외로운 전자죠. 하나만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2개가 채워지면 항상 반대 스핀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요거 우리는 이제 짝지었다 얘기를 합니다. 뭐 페어링, 뭐 페어됐다, 짝지어졌다. 이건 그냥 홑전자죠. 짝지지 않고 혼자 있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를 가진 오비탈에 전자가 한 개는 아무데나 가면 되지만 이제 2개 이상이 채워질 때는 가능하면 짝지지 않는 거를 선호한다. 짝지지 않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를 선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채워질 때는 아무데나 하나 이렇게 놓으면 되지만 2개가 채워지면은 짝지지 않아야 되니까 다른 곳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으면 나머지 전자는 여기나 여기에. 뭐 에너지 같으니까 아무데나 써도 됩니다. 근데 편의상 2번째 칸에다 쓰죠. 그리고 이때는 같은 방향으로 채워진다 하는 게 원리예요. 짝지지 않은 전자의 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탄소 6번의 탄소는 전자가 6개 있으니까 가장 낮은 에너지의 2개, 그 다음 에너지의 2개, 그 다음 그 오비탈은 6개까지 채워지겠지만 뭐 전자가 2개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채워져요. 그래서 탄소의 전자 배치가 뭐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 혼트 규칙을 알면 P 2개는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또 하나 더 있겠죠, 가능성이. 뭐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설명할 때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쓰는 걸로 탄소의 전자 배치가 충분합니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채워진다 하는 거를 훈트 규칙이라 그래요. 이렇게 좀 어렵죠? 그래서 탄소는 이렇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원자 번호 하나 늘리면서 전자를 채워요. 그러면 질소가 7번, 8번, 9번, 10번. 요 p 오비탈에 같은 에너지를 가진 3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3개, 4개, 5개, 6개 채워지는 거를 알겠죠? 만약에 산소의 경우에 이제 이쪽에 채워지는 거를 요거 대신에 만약에 훈트 규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채워진다고 하면 이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제 S 2개의 P까지 이렇게 채워지면 이 8개의 전자가 전부 짝을 짓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짝지지 않은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물리적인 성질 중에 자석에 끌리냐 안 끌리냐, 이 자성에 대한 성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깁니다. 짝지지 않은 전자가 존재하면 자석에 끌리는 거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전하를 띈 것이 스핀 방향 때문에 자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짝지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자석에 끌리지를 않아요. 자석에 끌리면 상자기성, 안 끌리면 반자기성,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산소 분자, 산소 그럼 분자잖아요. 분자는 또 전자 배치가 분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달라집니다. 이거는 원자에 대한 전자 배치예요. 분자는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10번까지 보면 1S에 2개, 2S에 8개. 아까 보니까 그림에서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에도 있고 교재에도 있었는데 1S에 2개가 차면은 꽉 차는 거고, S에 2개니까 이 껍질에는 8개가 차면은 꽉 차요. 그러니까 네온의 경우에는 이 2번 껍질까지 꽉 차 있는 게 네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번호 하나 늘어서 소듐이 되면 이제 3번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1개가 된다. 또 하나 늘어나면 여기 2개가 채워져서 최외곽 전자가 2개가 된다. 뭐 이런 원리로 전자들이 채워집니다. 계속해서 교재를 보죠. 여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번 소듐이 되면, 소듐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듐의 경우에는, 이 껍질에 2개, 이 껍질에 8개. 여기까지 차 있는 게 네온이었는데, 소듐이 되면 바깥 껍질에 3S에 하나가 또 채워져요. 그래서 소듐의 경우에는 11번인데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여기가 네온이었죠. 3S에 1개 채워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게 네온의 배치하고 똑같잖아요. 비활성 기체 네온하고 똑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원자 번호가 하나 늘어난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하나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데 똑같겠죠. 1S2, 2S2, 2P6, 3S2. 또 뭐 하나 늘어난다. 그러면 뭐 똑같이 쓰다가 바깥 껍질에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예요. 어차피 안쪽에는 더 쓰나 마나죠. 사실은 안쪽은 더 쓰나 마나예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같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소듐부터 아르곤까지 배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굳이 쓰질 않고 그냥 얘네들을 또 이걸로 나왔냐? 네온의 배치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있는 거 3S1, 3S2, 3S2, 3P1 이렇게 이제 바깥쪽만 추가로 이렇게 써주면 그런 원자들의 전자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그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존재하면 그냥 그 원소 기호와 대괄호로 표시를 하면 거기까지는 똑같다. 네온의 배치와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도
그러니까 전자 배치를 보고 만약에 뭐 염소가 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쭉 써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게 줄여서 표시한 거죠. 이거 그냥 확장해서 표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커서를 어디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등장하는 이 배치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쵸? expanded라고 해서 다 쓴 거가 있고, 아니면 그냥 보통 줄여서 표시한 부분들 막 클릭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표시가 뭘 의미하는지 완벽히는 몰라도 전자 배치구나.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 껍질들에 채워지는구나. 각 껍질마다 S, SP, SPD, SPDF가 존재하는데 그런데 또 몇 개씩 채워져 있구나 하는 거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채워 나가는 게 전자 배치예요. 좀 더 진행해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듐의 경우에 안쪽에 네온 배치와 똑같은 배치를 하고 있고 여기까지 가장 바깥쪽에 3S1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최애각전자를 제외한 안쪽을 이제 코어 일렉트론 마지막에 있는 거를 최애각전자 또는 여기서는 원자가 전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밸런스 일렉트론이 원자가 전자예요. 그래서 축약해서 나타내면 이제 그 아랫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하면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만 간단히 표시했을 때에 주기율표에서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는 S에 한 개, S에 두 개, S와 S 두 개와 P에 한 개, 하나 더 늘어서 P 두 개, P 세 개 이런 식으로 P 여섯 개까지. 여기만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한번 몇 개 진행을 해보고 설명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칼슘이 되면 20번이에요. 칼슘이. 항상 이제 전자 배치 초반에 몇 개 써주고 그 다음부터는 생략을 많이 하는데 칼슘이 그 결국은 1S, 2S, 2P, 3S, 3P, 3D보다 4S가 먼저라 그랬죠? 4S2. 그 다음에 3D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르곤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칼슘의 전자 배치는 줄여서 아르곤의 배치에다가 4S에 두 개 있다. 4S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군가요? 3D예요. 최대 10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 다음에 등장하는 게 21번. 그 다음에 22번, 23번, 24번, 25번 이렇게 나가요. (30번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거를 참고하면 여기는 AR의 배치에다가 4S에 두 개에다가 바로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전자가 늘었으니까 3D1. 여기는 AR에 4S2에 이제 3D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쓰나 마나겠죠?
화학을 배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굳이 쓰는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좋은데, 그쵸? 쭉 해서 이제 귀찮으니까, 어차피 반복이니까. 드디어 이제 D까지 꽉 찬 게 여기에요. 이렇게 나갔으면 좋은데, 실제로 전자 배치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크롬하고, 구리에 대해서 배치가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크롬하고 구리는 실제 배치는 얘가 아니고 AR에 4S1 3D5 요것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죠. AR에 4S1 3D10이에요. S보다는 D가 더 높은 에너지지만 거의 비슷한 그 값을 보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절반이 꽉 차거나 전체가 차는 거를 선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개, 4개 이런 배치, 2개, 9개 이런 배치보다는 1개, 5개, 1개, 10개를 더 선호해서 실제로 이런 원자들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바우 원리에 의해서 순서대로 쭉 배치를 해 나가는데 처음에 예외가 되는 그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이 24번과 29번에 있다. 책을 보면 여러분이 처음에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쭉 갈 때에 그쵸? 이제 4S2까지는 좋은데 3D가 쭉 늘어나잖아요. 1개, 2개, 3개, 4개 늘어나지만 좀 이상하게 돼 있는 부분이 24번과 29번. 여기는 S를 하나 줄이면서 D가 반이 채워지거나 꽉 채워지는 그런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런 그 불규칙성은 뭐 그 후에도 막 나타나요. 그쵸? 여기 다 나타나고 또 F까지 등장하면 더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그 뒤에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처음부터 20번까지는 예외 없이 배치가 되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잘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채워지는 이 부분에서는 4개 채워지는 부분과 9개 채워지는 부분에서 D 오비탈이 5개와 10개가 채워진다. 뭐 그것만 그것도 뒤에 건 뭐 안 해도 좋고 첫 번째 주기에 있는 크롬과 구리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써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요것만 하는데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계속 이제 배치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자, 그 원자과 전자 얘기가 여기 또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원자과 전자를 어떻게 카운트를 하느냐. 메인 그룹의 경우에는 그냥 그 바깥쪽 n이 제일 큰 거, 요게 이제 원자과 전자이면서 최외곽 전자예요. 똑같다 하는 거죠. 4S가 채워지고 3D가 채워지고 4P가 채워지는데 3은 벌써 안쪽이니까 안쪽에 있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d 오비탈은 이제 안쪽이기 때문에 밸런스 일렉트론으로 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원자가 전자와 최외각 전자가 같다. 자, 전이금속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S4S2와 3D 전자까지도 생각을 한다. 내부 전이는 이제 F까지 있어서 또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기는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전이금속 과제에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이금속은 이제 그 화학학술 단체에서 정한 전이금속은 부분적으로 d 오비탈이 채워진 거예요. 아까 채워질 때 구리 29번은 꽉 채워진 거죠. D10이니까 당연히 아연도 꽉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이금속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전이금속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주기율표에서 보면 요 말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D가 꽉 차는 상황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D가 꽉 차요. 해제됐지? 요게 D가 꽉 차는 거예요. S가 하나 줄어도 여기도 D가 꽉 차요. 그러니까 아유팩에서 말하는 전이금속은 이 부분이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거 다 전이금속으로 불렀었는데 전이금속이란 용어가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는 D블럭, P블럭, S블럭, F블럭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에도 전자 배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를 과제로 이제 낼 텐데, 자, 우리 연습 문제로 가죠. 과제는 48, 49번 중에 48번이에요. 48번.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도움은 49번이죠. 49번은 정답이 있어요. 뒤에. 그쵸? 48번이 과제고, 하나 더. 52, 53번 중에 뭔지 이제 알겠죠? 52번이 과제입니다. 요것이 과제예요. 참고, 요거는 이제 참고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2번은 이제 원자가 전자 껍질에 있는 원자가 전자들만 표시하는 거예요. 원자가 전자들만 요거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막 화살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4S, 4P 이런 식으로 대신에 앞에 있는 48, 49는 그냥 요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1S2, 2S2, 2P6 이런 식으로 표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잘 모르겠으면 이제 동영상을 한 번 더 봐도 되고 아니면 홀수번 문제를 살짝 이렇게 뒤에 답지를 보면은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채워지는 순서는 3개 나와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과제만 좀 더 혹시 또 놓친 사람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적어줄게요. 과제 연습 문제 6-48 6-52 페이지는 그 349페이지쯤에 보면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그 공유 결합에 의한 그 결합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